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월의 첫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계속해서 4% 넘기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더 하회하는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의 발언이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연준의 중도 인사들이 계속해서 25bp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금요일 유독 좀 변동성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좀 체크해볼 부분은 외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환율도 조금씩은 안정세 찾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좋았던 만큼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5%가량 상승폭 기록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52% 높게 출발하면서 2,440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0.465% 상승하면서 79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DR텍인데요. 이 종목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죠. 무선 충전 관련주인데 접방식과 간접방식 딕텍터를 모두 개발하고 있고 또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작 회사 관계자는 삼성과의 무선 충전 시스템 공동 개발 관련 이야기는 루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로 관련 이야기를 일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DR텍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0.38%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2,340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일성신약입니다. 파격적인 배당 혜택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전일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일성신약 오늘도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됩니다. 24.75% 높게 출발하면서 18만 5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2만 원의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배경에는 삼성물산과의 소송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소송에서 얻은 이자 수익률 800억 원가량을 현금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도 역시 강한 상승 탄력 함께 받아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원격 의료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테마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로봇 생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4.73%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4만 1,0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꿈비도 살펴보시죠. 저출산 관련 테마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다자녀 개념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꿈비는 어제 상한가까지도 안착을 해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1% 높게 출발하면서 2만 5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구상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2명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구상을 밝힌 상황이고요. 연령적인 기준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겠다라는 구상이 나와 있는 만큼 저출산 관련 테마들 오늘도 역시 꿈비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관련주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메디앙스입니다. 이 종목 어제 23%가량의 강한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2.5% 높게 출발하면서 역시 저출산 테마 오늘도 강할 것 같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4,92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앞서서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성일 하이텍인데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죠. 24%가량 상승 탄력 받아냈던 성일 하이텍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4% 높게 출발하면서 18만 1,000원으로 오늘 시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들 상당히 많고 또 시장에서도 어제 굉장히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성일 하이텍 외에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21%가량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도 1.48% 높게 출발을 하면서 5,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새로 인수한 업체가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앤원 에너지 측은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소재 확보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금양도 보시죠. 이 종목 지난 한 해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리튬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11%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네요. 0.23% 높게 출발하면서 4,400원 출발 예상이 43,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백신 연구소도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골라내서 공격을 하는 스마트 면역세포 치료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21.88%가량 아주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21% 낮게 출발을 하면서 6,040원으로 파란불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광인데요. 어제 8.19%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1.48%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7,82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시장에서 피팅, 밸브, LNG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선박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태광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전일 7.16% 높게 형성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 2.1% 또 추가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3,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국내 태양광주도 부각을 받았던 어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 인프라인데요. 자, 바이오 인프라 어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따상까지도 기록을 했다가 하한가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이 배경에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DB금융투자가 IPO 단독 주관을 맡았는데 거래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상에 성공을 했다가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3.06% 높게 출발하면서 33,3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자, 어제 시간외에서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건데 9.66%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1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본 바로는 강하게는 아닐지라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환율은 역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3% 전일 대비 내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3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45%, 코스닥은 0.73%,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시황 빠르게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오늘 현대차만 파란불 켜고 있고 삼성, SDI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표정 좋아 보이는데 오늘 개장 시황 코스피 먼저 빠르게 살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한다면은 원래 좀 떨어지는 게 좀 하락 막아가는 게 원래 맞았죠. 이제 어떤 달러 강세 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단순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매크로 지표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AI,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트에서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저비용 전기차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등락폭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소비주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도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0.33%, LG에너솔루션 0.93%, SK하이닉스 0.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 1.17% 상승, 삼성 SDI가 0.14%, LG화학이 1.33%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차가 0.2% 하락, 포스코홀딩스가 0.3% 하락. 어제 좀 좋았었던 종목들이 약간 차익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1.67%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우선 현대차 오늘 떨어지고 기아가 오른다. 큰 폭의 차이는 없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 흐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우선 연초 제시한 판매와 수익성이 약간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었죠. 현대차 기아가. 근데 하지만 1월과 2월 달에 판매를 봤을 때는 괜한 어떤 목표치를 높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판매 또 이제 그 내수 판매도 괜찮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다시 한번 좀 그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코스피 대형주들은 순환매가 어떤 주도주는 없죠. 하지만은 이 어떤 낙폭 과대 중심으로 짧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어제 좋았었던 철강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볼까요? 지금 현재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이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0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이 석유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중국 관련주로서 중국과 민감한 그런 업종들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재, 소재, 해운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상승 모멘텀은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 쪽에서 경제활동 거의 대부분 재개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내일이죠. 중국 양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딱히 들어올릴 만한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지금 한번 10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오늘 굉장히 좀 차분히 흘러가네요. 큰 폭의 상승과 하락폭이 나오는 경우 없고 지금 시가총액 76위인 SKC가 지금 3.88% 상승세를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석유화학주들의 오늘 상승세도 있는 상태고 SKC 이 자회사죠. SKC 렉슬리스에 대한 동박에 대한 어떤 2차 전지까지 모멘텀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SKC의 어떤 투자 흐름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오늘 특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기는 했습니다만 상승폭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아무래도 중국 양회가 당장 내일로 다가온 만큼 중국 관련 소비주들 한 번 더 지켜보면 좋겠고 해운 같은 산업주들도 상승 모멘텀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0.85%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메이드라던가 펄어비스라던가 게임주도 표정 괜찮아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8%가 넘는 상승폭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본다고 한다면 역시 좀 코스닥은 이 테마라기보다도 이런 좀 이슈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순환매가 지금 번갈아 가며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그램이 지금 2.88%, 에코푸드도 2.55%, 지금 첨보도 6.35% 오르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는 계속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그램이 지금 2.88%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위를 거의 지금 계속해서 좀 굳히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테슬라 이슈가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자극하죠.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이슈 모멘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멘텀에 계속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유동성도 몰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NF가 0.6% 상승, 셀트론헬스케어가 2.04% 상승, 에코프로가 2.55%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0.84%, HLB가 0.94%, SM만 0.23% 약간 쉬는 과정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대체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첨보가 6.35%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첨보 증권사 같은 경우도 29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LFP 배터리 이쪽에서의 특화가 되어 있는 이 첨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LFP 같은 경우에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 저가 배터리에 많이 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첨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테슬라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가 되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오늘 메디톡스가 약간 5.54% 떨어지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휴재 쪽에 휴재리 미국 특허 심판원의 메디톡스 모유 심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쟁에 다시 한번 휘말린 상황인데,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단은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메디톡스가 추론한 특허가 모유 심판에 휘말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그도 많이 올랐었던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55%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정부가 지금 로봇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좀 많이 풀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감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규제를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 로봇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밑에 어떤 하부 큰게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이 크진 않죠. 하지만은 이런 정부의 어떤 도움, 그리고 대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자율주행 로봇부터 시작할 텐데, 그런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오늘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외에는, 잔잔하게, 잘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강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의 상승폭 눈에 띄는 이유, 지금 배터리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기술력에 집중이 되고 있고 증권가 리포트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성웅 차장님께서 해주셨고, 또 메디톡스도 오늘 튀어오르고 있고요. 정부의 로봇 규제 브레이크가 좀 풀리고 있는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폭 더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업종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꽤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의약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빼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이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네, 지금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화학업종, 비금속 광물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약품제 종분당 바이오가 지금 현재 21.12%의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지수를 조율하고 상승세를 들어올리고 있고요. 일성신약이 지금 14.63%로 또 급등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VI도 걸렸어. 장 시작하자마자 이 일성신약에 대한 어떤 VI까지 발동이 됐던 상황인데, 우선 이 두 종목에 의한 의약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종군당 오늘 기업도 좋네요. 종군당 홀딩스가 지금 7.58%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지금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항상 이 자회사들, 어떻게 보면은 종군당 바이오,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종군당 홀딩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키워줬던 부분인데, 이 종군당 홀딩스 좀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종군당 같은 경우에도 아예 3.0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업종에서는 어제여도 좋게 가고 있는데, SKC 말씀드렸던 이 동박 5.83%,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가 4.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기업들 지금 현재 빅트로시스가 9.81%, 인텔리언테크가 5.67%, 에코프로비엠이 3.8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카금융서비스, 또 그리고 스펙,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볼 때 의약품 업종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종근당 관련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성욱 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지금 시장 흐름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 살펴볼 때 어제만큼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는 있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에서의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좀 아쉽죠. 이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 달러의 강세 사실 4원 40전입니다. 사실 4원 40전 하락해서 1311원 20전이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더 약세가 됐으면 이 수급상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거래소도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매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매도로 인해서 시장을 좀 더 사실 끌어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은 시장의 상승폭을 많이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매도 금액이 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섹터도 좀 적고요. 굉장히 좀 약한 섹터, 낙폭이 크게 뭐 많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도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도 금요일 날은 시장이 조금씩 월화수 목보다는 금요일이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그런 금요일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전일 같은 경우 홍콩과 상해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상승한 부분이 3월 2일에 홍콩과 상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좀 덜 나왔던 부분이 오늘 나오고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러면서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지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형적인 금요일 시장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징주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은 그 특징주가 좀 적을 가능성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세계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통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2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주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고점 부분 본다라면 한 26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도 24만 원 정도가 1월달 주가였는데 20만 원까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에 대한 이유는 이 실적이었습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실적이 올라가진 못한다. 좀 안 좋은 이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 이런 모습,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1분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에서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뭐 1분기에는 우려하던 피크아웃은 좀 없을 것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기관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씩 그 코로나로부터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향후에 기대할 만큼, 우려할 만큼 실적이 많이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매력적이다. 이런 포인트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세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1분기 들어서 우려했던 피크아웃은 없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관 수급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윤정식 이사님께서도 특징주로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윤정식 이사님께서 매매 시그널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으신 종목은 뭘까요? 네, 암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암모레퍼시픽 한 4%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4.48%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는 중국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가 대부분 좋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 경제가 좋아지고 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정말 좋아지느냐, 언제 좋아지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을 했죠. 이 의구심은 주가의 하락으로 2월달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왔었는데 중국 지표가 어제 이제 3일절이었죠. 그때 증명을 해줬죠. 중국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중국 양회 시즌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경우들이 많았고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야말로
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특히나 더 경제 성장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게다가 이 고정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온라인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줄었는데 이익단이 늘어난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된 투심이 좋아지고 있고 회사 자체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매수세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중국 관련 종목들, 중국 관련 리오프닝 테마들 대체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양회도 있고 지금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3월 들어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매매 시그널주로서 아모레퍼시픽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강세 테마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떤 테마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이 특징주에서 신세계 말씀드렸었는데 신세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유통 섹터가 오늘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가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89%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1%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유통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섹터들이 유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 중국 관련돼서 좋아지고 있다. 중국이 좋아진다 그러면 면세점 1번으로 늘어나고요. 중국인 관광객 한국으로 들어오고요. 이런 모습들이 유통업에는 좀 좋은 가능성이 높고 그 유통업이 실적 우려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죠.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좀 답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조심조심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격이 싸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들은 대체적으로 가격도 좀 싼 상황이고요. 중국이 좋아져서 실적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는 게 부담이 덜하다.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신세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유통 강세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신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 테마인데 자, 유통업들 대체로 가격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유통업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세 테마로는 어떤 테마 보이고 있나요? 네, 화학 섹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학 섹터가 좀 굉장히 크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좀 음봉이 좀 많이 나왔었던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시장이 이 화학 섹터가 좀 힘이 좀 덜한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선 화학 섹터가 좋아지는 이유는 여기도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아지지만 한 10년 정도 전으로 살펴보면 한 7, 8년 전만 살펴보더라도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중국이 좋아진다.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좋아지는 게 철강하고요. 화학하고 이런 이 중국의 이런 인프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죠.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섹터도 화학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주가가 전일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 화학 섹터와 정유 섹터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약세 테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꺾인 상황이 아니라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약세 테마 화학 업종 짚어주셨는데 물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출산 테마가 시장에서 꽤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종목별로는 조금씩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이 나왔던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파란불 켜고 있고 캐리소프트와 또 꿈비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저출산 테마는 우리가 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출산 테마주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라기보다는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이 3일 동안 40%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부분들. 물론 저출산에 있어서의 이런 테마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컸고요. 상승을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시라면은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가격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이건 좀 부담스러운 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테마 물론 시장에서 어제 강한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아가방 컴퍼니와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꿈비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시되 신규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장 수급 상황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지표들 중심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좋을지 그 부분 늘 짚어주고 계신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일단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상승폭도 조금씩 더디나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입니다. 뭐 지수만 보고서 대응을 하려면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수는 선물 지수를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120분봉 기준으로요. 300포인트에서 330까지가 이 레인지거든요. 박스권 레인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2,436포인트인데 최대 맥시멈 330까지 가게 되면은 한 2,5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레인지가 있는 와중에 최근에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사실은 밑에서 두다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계속 사주고 있는 쪽이죠. 지수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혹시나 추가로 더 반등을 하게 되면은 한 2,450선에서 이렇게 또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역시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장세가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뭐 시가총액이 차이가 난다. A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고 B라는 종목이 같은 업종 내에서 5천억이다. 그러면은 B라는 종목이 쭉 올라가고 A라는 종목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CNT 도전제까지도 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순환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 1등 종목, 2등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저희 투자자분들은 1등 종목이 너무 올라갔고 2등 종목이 안 올라간다. 그럼 2등 종목을 매수를 하고 1등 종목은 좀 매도를 하고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좀 매매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해 가야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여전히 시황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만 보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별 장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강한 섹터 내에서도 1등주, 2등주를 우리가 선별을 해놓고 키 맞추기 개념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박건희 차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도 뭐 그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죠. 저희 그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그 제이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2월 달 중순쯤에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 제조업체가 될 것 같아요. 탄소 나노튜브 제조가 뭐 2차 전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전자재료라든지 뭐 항공우주들 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소재가 될 것인데 시장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제이오의 상승은 역시나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인 거죠. 탄소 나노 튜브를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에서 다 쓰이게 됩니다. 근데 탄소 나노 튜브가 이러한 양극, 음극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뭐 음극재 같은 경우만 좀 예를 들게 되면은 원래 음극재의 역할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행거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시내에서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충전의 그 시간 있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예요. 뭐 시내 나는 잠깐 앞에 이제 뭐 마트를 가는데 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을 하는데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충전 시간하고 수명하고가 굉장히 큰 그거를 주는 게 이제 음극재인데 거기에서 음극에 대한 굉장히 그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음극 기준으로. 그런데 이 제이오가 왜 오르는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그 탄소 나노튜브 TNT 도전제 쪽 하는 게 이제 나노 신소재일 거예요. 이게 양극재, 음극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이오가 한 8천억 정도 되고 오늘 오르는 게 근데 나노신소재가 한 6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2배 차이 나니까 키 맞추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오고 나노신소재가 이미 저만큼 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마다 이렇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양극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좀 잘 찾아보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개 좀 알려드리면은 지금까지 양극재 쪽만 이렇게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여러 LNF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오늘 그 제이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다른 거 만드는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동아기업하고 엔캠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동아기업 같은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빠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도 하지만 이렇게 건자재 쪽도 같이 있는데 건자재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오래 하고 내년도에는 좀 높게 쳐주거든요.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 전액 쪽도 뭐 양극재 못지않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커요.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로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음극재, 그 실리콘 음극재 쪽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노 신소재가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 쪽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거의 뭐 기술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질 않고 있죠. 근데 오늘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전액에 뭐 동아기업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걸로 보이고 매매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다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사실이요. 길목 지키기도 해야 되고 오른 거는 일정 부분 매도해야 되고 그리고 안 오른 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매매를 좀 발빠르게 해 가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손절이라든지 이런 라인도 조금씩 지켜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매매의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 볼만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했었던 위치가 그 중국의 2월의 그 PMI 지표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만에 최고치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유심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유화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고려아연도 있을 테고 민감주 중에 뭐 금호석유 그리고 해운주의 페노션 등등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런 매크로적인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보면 하루 움직이고 하루 빠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 내가 매매 종목 장세이긴 하지만 너무 종목에 가서 너무 이제 과열돼 있는 종목에서 내가 매매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매크로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들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중국 관련주들 잘 보자 하고 그 중에 또 최근에 또 움직이는 게 차이나 소비주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달러 하락하고 위안화 강세하고 중국의 이제 양의 모멘텀도 부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스맥스라든지 신라 홀딩스, 뭐 모두투어, 호텔신라, 뭐 아모레치 이런 종목분들 차이나 소비주들도 좀 같이 바벨 전략으로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그동안 핫했던 양극재 쪽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소재 내에서도 전해액이라던가 또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또 말씀해 주셨던 제이오처럼 탄소 나노튜브 이런 부분들 영위하는 기업들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와 중국 관련주들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장의 흐름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되 2차 전지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박건희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손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박건희 차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주고 싶으신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모레지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대표 주자가 이제 아모레지, 아모레그룹, 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하고 이니시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그리고 아모레 프로페셔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대표적으로 설화수, 헤라 뭐 이렇게 있을 테고 이니시프리 같은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스킨케어 쪽, 클렌징 뭐 이런 쪽이고 에뛰드는 10대들 젊은 메이크업 하는 쪽이고 에스쁘아가 20, 30대의 색조 메이크업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로 이렇게 가냐면은 뭐 매출 비중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크고 그게 이제 국내 쪽에서 사업도 제일 크기 때문에 매출은 제일 크지만 중국 쪽의 실적에 따라서 그 아모레지라는 회사의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경우죠. 일례로 들어보자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좀 적자를 좀 내고 있었었는데 사실 국내 화장품 쪽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좋지는 않았어요. 국내에서도 전년비 대비 한 마이너스 10%, 15% 내지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됐었었는데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 그 YOY로 한 5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한 500억 이상 이렇게 났었죠. 그러니까 국내 쪽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중국이 안 되니까 계속 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었는데 이러한 중국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로를 뭘로 풀고 있냐면은 현재 아모레지가 이제 온라인 확대하고 MBS라고 해가지고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해서 특정 브랜드 매장이 아닌 거죠. 뭐 올리브영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그러한 뭐 올리브영처럼 이렇게 특정 브랜드 매장이 아닌 쪽에 이렇게 입점을 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폐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줄었고, 중국 쪽에서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증권사별 실적을 보면 올해 저점, 내년도에 더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건희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매매 시그널 주는 아모레쥐였습니다. 이 종목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박건희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조금은 더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1%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1.13%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도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